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 중등보건 해가지고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김기영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소개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해 봤어요. 23년도 시험을 학부 병행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때 결제 내역을 보니까 상반기 패키지만 들었더라고요. 상반기 패키지는 전체 다 수강하고 하반기에는 수강을 하지 않고 시험도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올인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상반기 패키지를 끊고 들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공부도 아예 하지 않고 그래도 시험은 좀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험을 신청을 해서 보러 갔는데 이제 전공이 46점이 나왔고 마이너스 12.66으로 1차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풀커리 김기영 교수님과 풀커리를 쭉 타면서 수강을 했고요. 전공은 63점으로 해서 1차 커플 14점으로 합격을 했고 최종 컷에서는 커플 14.34로 이번에 경기 중등보건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제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월별로 나누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인강생이었고 그 인강을 기준으로 강의를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월, 5월에는 기본 이론반을 수강을 했습니다. 이때 인강은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올라와서 그 인강을 보고 그 당일에 먼저 목요일에 인강을 봤으면 목요일에 해당하는 이론서를 총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론서 만약에 1에서 100페이지까지 나갔으면 그거를 쭉 보고 그것에 해당되는 기출을 찾아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암기노트가 기출이 수록되어 있고 그 기출을 번영한 문제가 돼 있고 국시 문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암기노트를 풀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목요일에 인강을 듣고 목요일에 해당되는 금요일에는 복습을 하고 다시 토요일에도 인강을 보고 일요일에는 보통 5% 잡긴 했는데 부족한 공부를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푹 쉬는 날은 거의 없이 1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인강 본 부분을 다시 월요일에 봤으면 인강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을 한 번씩 다 봤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복습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2개가 올라왔으니까 한 주에 그거에 해당되는 화요일에도 한 번 쭉 복습을 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기출을 풀고 또 수요일에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또 기출을 풀었어요.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제 책이에요.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 딱히 막 문장을 끊어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했던 뜻이 아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출에서 답을 요구하는, 우리가 답을 써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파란 색깔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기출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보라 색깔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광펜의 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아동학대 부분에서 방임을 정의를 쓰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보라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즉 언급된 내용이었어요. 기출에서 우리가 기출이 계속 반출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뭐 나오더라도 해도 그건 누구나 다 맞추는 거니까 변별력이 없지만 이 보라색 형광펜은 이미 우리가 기출에서 다뤘는데 언급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열심히 봤었고, 그래서 이건 제 시험지 찍어온 건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똑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광펜 작업을 이론을 수강하면서 1에서 5월 달에는 인강 듣고 형광펜 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월, 6월에는 기출문제 풀이반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이반 할 때 그 기영 교수님께서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나갈 거라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풀이반에 듣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다 월, 화, 수에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출문제 풀이반이 목요일에 인강이 올라오면 그에 해당되는 것을 월, 화, 수의 이론서 복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3회독이 된 거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똑같이 또 암기 노트를 풀고 카페 문풀을 풀었어요. 카페 문풀을 봤던 걸 또 풀었던 거예요. 아침에 올라오는 문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풀고 그것을 따로 저장해놔서 모아둬서 또 그 인강 범위에 해당되는 카페 문풀을 또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월화수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봤던 거예요. 근데 월요일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이후에는 거의 밤에 끝나서 추가적인 공부는 못했는데 화요일 되면 또 시간이 남겠죠. 봤던 거니까 그때는 이제 더 제가 추가적으로 계획했던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일요일 인강을 보기 위해서 일요일 인강에 해당되는 이론을 보고 암기 노트 풀고 카페 문풀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영 교수님 아침 뺀 카페 문제를 아이패드에 보건교육, 성인, 아동, 여성, 응급, 지역사회로 묶어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보고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 5월, 6월 반이 전 제일 힘들었어요. 양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양 많은 걸 하루에 다 발라고 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론을 이전에 두 번 수강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허덕였지만 매일매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9월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운영이 돼요. 이때는 이제 주로 했던 작업이 스티커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면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인강이 올라왔는데 토요일에 올라왔어요. 근데 원래 토요일에 듣던 것을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쭉 공부를 다 하고 인강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일요일로 옮겼고요. 이때도 기영 교수님이 계획표를 짜서 올려주셔요. 그래서 그 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강을 보기 전에 다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보면 5회독이 된 거죠. 근데 월요일에는 그 복습할 내용을 이론서 복습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기출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 기출을 다 풀고 나서는 이 스티커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티커 작업은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다시 이론서 보고 암기 노트 풀고 수요일에도 이론서 보고 카페 문풀 아까 아이패드에 정리된 거 또 풀고 또 이제 목요일에는 한 번 다 봤으니까 이론서 보고 기출 풀고 암기 노트 풀고 카페 문풀 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인강에 해당되는 거 다시 이론 보고 인강을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까지 하고 토요일에 쉬었습니다. 이때도 오프라고 정해놓긴 했는데 거의 쉬지 않고 그냥 제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앉아 있어서 조금이라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인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티커는 총 5개를 활용을 했고요. 파란색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이전 기출, 저는 25학년도 시험을 봤으니까 10년 전, 좀 과거 기출이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년의 기출,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침 카페 문제를 몇 월 며칠에 올라왔는지 적어서 붙였던 거고요. 이제 초록색이 교수님이 운영하는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나왔던 문제 붙였고, 파이널 문제는 10월, 11월에 운영되는 그 문제를 흰색 스티커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원인만 모형이에요. 지역사회. 이때 16년도에 원인만 모형의 장점에 대해서 2가지 쓰시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론반에서는 제가 했던 형광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때 스티커 작업으로 16년도 적어서 2개 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거를 하면 장점이 보시면 형광펜은 한 번만 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티커는 어떤 게 여러 번 반출됐는지 나올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이게 많이 빈출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파트를 보시면 거의 매년 나왔어요. 이게 14, 15, 16, 18, 21년도거든요. 매년 나왔는데 21년도에서 안 나왔네? 그럼 올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출 내용도 몇 번 나왔는지 스티커로 볼 수 있었고 기영 교수님이 내신 카페 문풀이나 영역별 문제, 모의고사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교수님이 이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보시는구나. 많이 내셨네? 그러면 이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임용고시 지금 시험에 더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제 생각보다는 기영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올 확률이 신빙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런 스티커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구나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반인데요. 완전 하반기죠. 이때 제가 좀 많이 복습을 해서 그랬는지 하루에 한 권씩 이론서 복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전범위가 시험범위고 교수님께서 거기서 문제를 뽑아서 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인강을 보기 전에 전권 1회독을 다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1권, 화요일 4권, 수요일 3권, 목요일 2권을 복습을 했어요. 이렇게 1, 4, 3, 2로 한 이유는 화요일, 수요일에 교육학 인강이 나와서 4권과 3권은 그래도 좀 성인이고 좀 빨리 회독이 되는 부분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한번 1회독 쭉 보고 금요일에는 이제 이론서 회독은 안 하고 암기 노트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암기 노트에 아무래도 기출도 있고 국시 문제도 있고 변형된 문제도 있으니까 암기 노트를 풀었고 그리고 앞에 5, 6월반에 했던 영역별 문제를 이때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티커 작업을 해놓긴 했는데 문제 자체가 바로바로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금요일에 다시 풀어봤고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풀고 인강을 봤고요. 그럼 이제 일요일이 비잖아요. 일요일에는 이때는 그 10개년도 기출을 다 인쇄를 해서 직접 모의고사처럼 풀어봤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 풀 때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선원수령 답안지를 똑같이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A4 용지에 적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처럼 적어보는 연습도 했어요. 우리는 적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어보는 연습까지 하니까 아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보기 전에 전체 1회독을 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10월,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회독이 다 돌아가요.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는 하루에 2권씩, 2권씩 회독을 돌려서 총 일주일에 2회독이 돌아갈 수 있게 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진행이 됐고요. 제가 크게 년 단위, 월별 단위, 주 단위 계획을 세워서 공부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인강을 보기 위해서. 그 인강을 보기 전에 인강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체 복습을 하는 게 목표로 잡아서 공부를 했어서 많이 전달력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교수님 믿고 그냥 쭉 타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기영 교수님이 하시는 특강도 다 받고 그 국시 문제 풀이 그런 것도 다 보고 기본 자료, 추가 자료도 다 확인을 하고 가위로 잘라서 자료는 붙여놨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프린트만 해놓고 파일에 넣어놓으면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 계속 나오는구나 하는 것은 자료를 잘라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붙였어요. 근데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정신간호 요번에 수용전염 치료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론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용 교수님이 추가 자료로 계속 안내해 주시고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딱 보고 나서 믿고 그냥 쭉 다 수강하길 잘했다 하면서 딱 시험지 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계속 올라오는 강의 착실히 수강하시고 그렇게 착실히 수강하게 하다 보면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쭉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